안녕하세요. KIRP 공도 TV입니다. 어, 중급 1, 3단계 익힘책 2과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과는요, 성격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personality, character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 공부하는 과가 이과거든요. 그래서 보면 1번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을 완성하세요. 이렇게 문장 완성해 봅니다. 적극적이다. 그렇죠? 액티브, 적극적이다. 그럼 반대말은 뭐예요? 반대말은 반대말은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다. 자, 무뚝뚝하다. 무뚝뚝하다.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다정하다. 자, 느긋하다. 반대말은 뭐예요? 느긋하다. 그렇죠? 급하다. 옆에 급하다가 있죠? 성격이 급하다. 그리고 내성적이다. 내성적이다.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외향적이다. 이 반대를, 성격 반대말을 잘 알아야 돼요. 나는 어때서 기다리는 일이 좀 힘들다. 기다리는 일이 힘들다. 성격이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성격이 급해서 이렇게 되겠죠? 급해서. 자, 나는 너무 뭐뭐해서 오랜 친구한테도 내 속마음을 어떻게?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래서 마음속의 이야기를 이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많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이렇게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죠. 내성적인 사람이죠.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성적이어서 내 동생은 성격이 어떻게 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하는 경우가 없다. 미리 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너무 그렇죠. 느긋해서 이렇게 내 친구는 말도 별로 없고 뭐 해서 가끔 화난 사람처럼 보이도 화를 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뭐 어떤 성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무뚝뚝해서 이렇게 합니다. 블런트 무뚝뚝해서 나는 어떤 성격이어서 누가 시키지 않은 일을 스스로 먼저 한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은 어떤 성격이에요? 성격이 그렇죠. 적극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누가 시켜야 하는 사람은 소극적인 성격이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하면은 적극적인 성격이죠. 액티비티한 어, 그 성격이죠. 그래서 적극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나는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는 일이 좀 힘들다. 나는 너무 내성적이어서 오랜 친구한테도 내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있다. 내 동생은 성격이 느긋해서 어떤 일을 할 때 미리 하는 경우가 없다. 내 친구는 말도 별로 없고 무뚝뚝해서 가끔 화난 사람처럼 보인다. 나는 적극적인 성격이어서 누가 시키지 않은 일을 스스로 하는 편이다. 그렇게 해서 성격 단어예요. personality, 성격. 소극적이다, 다정하다, 뭐 급하다, 외향적이다, 적극적이다, 무뚝뚝하다, 느긋하다, 성격이 급하다, 내성적이다 이렇게 하죠.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는데 뭐가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렇죠. 책임감이 있는 사람, 리스폰시블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책임감이 강하다. 그래서 맡은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끝까지 하는 사람. 그죠? 자기가 맡은 일을 이제 끝까지 해내는 사람. 해내는 마음. 그래서
책임감. 고집이 있다 그러면 이제 스터봉 그 사람이 아주 고집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는다. 그래서 고집이 세다. 이 고집이 세 한국 남자들은 고집이 많이 센 편이죠. 자, 그 사람은 뭐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한다. 그 사람 이야기를 하면 하하하 많이 웃게 돼요. 굉장히 재미있어요. 퍼니해요. 그러면 뭐가 있는, 뭐 어떤 감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 그래서 유머 감각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한다. 그래서 호기심이 있다. 호기심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새롭고 신기한 것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고 이제 신기한 것을 어,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새롭고 또 이제 새롭고 또 신기한 거. 그래서 신기한 것을 좋아하거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하는 거. 그런 것이 호기심이 있다.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는 덜렁거리는 성격이다.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사람은 어떤 성격? 덜렁거리는 성격이죠. 그래서 플럼시한 성격이다. 보수적인 성격이다 하면은 컨저베이티브한 그런 성격이다. 보수적이다 반대말은 뭐? 보수적이다? 그렇죠. 진보적이다. 그래서 프로그레시브한 성격이 진보적이다. 보수적이다 반대는 진보적이다. 그래서 덜렁거리는 이제 성격 때문에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반 친구들이 서로 친해졌어요. 친하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친하다. 플렌들리하다. 친구끼리 너무 친하죠. 그래서 친해져서 이제 조용한 교실 분위기가 어때? 서로 친해지면 교실 분위기가 어때요? 그렇죠. 활발해지죠. 그래서 교실 분위기가 활발해졌다. 이제 급해졌다. 아니, 활발해졌다. 급하다. 성격이 급하다. 내 동생은 정이 많다. 그죠? 동정심이 많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죠. 그래서 정이 많아서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을 잘 도와준다.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을 잘 도와주는 사람은 정이 많다. 또 뭐가 많다? 동정심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을 돕고 싶어 한다. 그래서 동정심이 많다. 정이 많다. 소극적이다. 이제 패시브한 거죠. 소극적이다. 소극적이다 반대는 적극적이다.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구하고 있는데 책임감 있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유머 감각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말을 많이 한다. 우리 아이는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반 친구들이 서로 친해져서 조용한 교실 분위기가 활발해졌다. 내 동생은 정이 많아서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을 잘 도와준다. 한 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세요. 저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겉으로 잘 표현하지 않아요. 어떤 성격이에요? 그렇죠. 내성적인 성격이죠. 그래서 내성적이다. 이런 사람,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걸 바깥으로 잘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내성적이다. 그죠? 그래서 내성적인 성격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내성적인 성격은 어디 있어요? 그죠? 저는 외향적인 편인데, 저하고 반대네요. 반대네요. 저는 외향적인 성격인데, 외향적인 성격과 반대되는 건 뭐라고요? 그렇죠. 내성적인 성격이죠. 자, 제 남편은 아이와 대화도 많이 하고 잘 놀아줘요. 뭐가 많아요? 다정해요. 다정하다. 또, 그죠? 정이 많다. 그래서, 정이 많네요. 아주 다정하네요. 저도 그렇게 다정한 아빠가 되고 싶어요. 버스에 또 우산을 놓고 내렸어요. 이번 달에만 벌써 2개나 잃어버렸네요. 성격이 어떤 성격이에요? 그렇죠. 덜렁거리는 성격이다. 그렇죠. 덜렁거리다. 그래서 왜 그렇게 덜렁거려요?
덜렁거려요. 그러면 성격이 차분하다.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면 되겠죠. 제 룸메이트는 너무 느려서 옆에서 보면 가끔 답답해요. 그죠? 그래서 답답하다. 답답하다. 음, 그래서 너무 느려서 느긋하다. 그죠? 느긋하다. 그래서 룸메이트가 성격이 느긋한 사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느긋하다. 이지고잉, 느긋하다. 느긋하다. 그다음에 frustrated, frustrated, 답답하다. 답답하다. 사람들 느긋하면 많이 답답해하죠, 그죠? 자, 그러면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대화를 완성하세요. 신중하다. 자, 신중하다. 그래서 성격이 굉장히 이제 신중한 사람들은 어, 어때요? 덜렁거리는 거하고 다르죠, 그죠? 그래서 꼼꼼하고 이제 신중합니다. 신중하다. 그리고 예민하다. 예민하다. 그다음에 활발하다. 액티비티하고 자상하다. 아까 자상하다는 뭐하고 비슷해요? 그렇죠. 다정하다 하고 비슷해요. 그죠? 자, 처음 왔을 때보다 이제 일이 많이 익숙해졌죠. 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안젤레 씨가 어떻게 잘 가르쳐 준 덕분이에요. 그죠? 자상하게 잘 가르쳐 준 덕분이에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떤 편이어서 빗소리에도 레인, 그죠? 사운드 오브 레인. 비가 오는 소리에도 잠이 깨요. 뭐 해서 성격이? 저 예민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는 한 번 잠들면 아무 소리도 못 들어요.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정말 춥죠? 네, 날씨가 이렇게 춥지만 아이들은 어떻게 잘 뛰어노네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 뭐? 그렇죠. 활발하게 잘 뛰어노네요. 전 일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어떤 성격이어서요? 저 신중한 성격이죠. 항상 그렇게 신중하게 일을 하니까 실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주의 깊게 그래서 신중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게 일을 하니까 실수가 없죠. 음, 처음 왔을 때보다 이제 일이 많이 익숙해졌죠. 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안젤라 씨가 자상하게 잘 가르쳐 준 덕분이에요. 저는 예민한 편이어서 빗소리에도 잠이 깨요. 그래요? 저는 한 번 잠들면 아무 소리도 못 들어요. 오늘 바람도 많이 불고 날씨가 정말 춥죠. 네, 날씨가 이렇게 춥지만 아이들은 활발하게 잘 뛰어노네요. 저 일을 할 때 생각을 많이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편이에요. 항상 그렇게 신중하게 일을 하니까 실수가 없죠. 신중하게 여러 번 생각하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신중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어지다 있잖아요. 어지다. 어지다는 change in state예요. 그래서 상태의 변화, 상태가 변화하는 거예요. change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지다는 상태의 변화예요. 그래서 뭐예요? 형용사에다가 어지다를 사용하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꼼꼼하다, 형용사 꼼꼼해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해지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상태가 변화되는 것을 좀 become 한국에서 영어로는 어떤 상태가 바뀌어지는 것을 어떤 지다 그래서 어 become 넓어지다, 무거워지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become 뜻이 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지다, 꼼꼼해졌어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음, 그 명사 형용사는 어지다 명사에다가 이가를 붙여가지고 영수씨가 꼼꼼해지다 이렇게 영수씨를 꼼꼼해지다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명사에다가는 이가가 붙여야 되고요. 점차 이런 부사와 같이 이제 결합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아어지다는 이제 아지다는 이제 아하고 오일 때 아지다. 그래서 비싸 아잖아요.
그래서 비싸지다. 그죠? 좋다, 오죠. 그래서 좋아지다. 이렇게 되지. 이 옷 때문에 좋아지다. 다르다는 불규칙이죠. 그래서 다르다, 달라지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어지다. 어지다는 아오가 아닐 때 어지다. 길다. 어떻게 해요? 길어지다. 자, 예쁘다. 자, 예쁘다. 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뻐. 어지다. 어지다. 예뻐지다. 그다음 덥다. 어인데 이제 이거는 비읍이 우로 바뀌어가지고 더워지다. 이렇게 합니다. 친하다. 하다니까 해지다로 바뀌는 거예요. 익숙하다니까 해지다.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볼까요? 자, 많다, 많아지다, 그죠? 많아지다, 높다, 높아지다, 다르다, 요거 중요하죠. 달라지다, 빨갛다, 여기 빨갛다, 이런 거는 히읗이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빨개지다, 이렇게 해줍니다. 이가 붙어지는 거예요. 빨개지다. 파랗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파랗다, 그죠? 그러면은 파래지다. 그래서 아에다가 이를 갖다가 플러스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바래지다. 노랗다. 노랗다. 어떻게? 저 노래지다. 또 그러면 하얗다 어떻게 해요? 하얗다. 하얗다. 화이트. 하얗다. 그죠? 하얗다. 야죠. 그죠? 그러니까 요때는 하얘지다. 이렇게 하얘지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얘지다 많이 틀리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는 이제 길어지다, 그 다음에 예뻐지다, 그죠? 덥다, 더워지다. 그다음 하다는 해지다, 편해지다, 친절해지다, 따뜻해지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거 한번 다 집어넣어 보세요. 복잡하다, 복잡해지다, 길다, 길어지다, 신중하다, 신중해지다, 하다니까 해지다 되죠. 그래서 하다니까 해지다 되고 여기는 이니까 붙었죠? 여기는 안 해지다. 이거 하다니까 해지다. 붙었죠? 다르다 이거 불규칙이니까 달라지다 이렇게 됐죠. 다르다 불규칙 르 불규칙이거든요. 르 불규칙이어서 르 불규칙 단어들이 이렇게 빠르다 어떻게 그렇죠. 빨라지다. 리얼. 빨라지다. 이렇게 되죠. 누르다. 그렇죠. 눌러지다. 자르다. 그렇죠. 그래서 잘라지다. 그 다음에 기르다. 그렇죠. 길러지다. 그래서 이렇게 르 불규칙인 것들 리얼 만들어지는 거 리얼 만들어지는 동사들 덥다는 더워지다. 높다는 오니까 높아지다. 느긋하다는 하다니까 느긋해지다. 나쁘다는 아니까 나빠지다. 크다는 으니까 커지다. 하얗다는 하얘지다. 이렇게 하죠. 중요합니다. 이런 여러분 많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 김책. 두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아으지다라는 것을 해가지고 이제 become 그죠? expensive 되는 거죠. 비싸졌다. 채소값과 과일값이 작년보다 많이 비싸졌다. 비싸지다. 싸지다. 싸졌다. 이렇게 되죠. 비싸졌다. 싸졌다.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겨서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겨서 교통이 어떻게 돼서요? 그렇죠. 하다니까 해지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편리해졌다. 가구를 옮기고 안 쓰는 물건을 버리니까 방이 어떻게 되세요? 퍼니처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기고 안 쓰는 물건들 다 버려버리니까 방이 어떻게 해요? 넓어졌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아우지다는 이제 become이 되는 거예요. become 이제 넓어졌다 하면은 wider 이렇게 되죠. 그래서 넓어졌다.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따라하는 연습을 해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계속 따라서 읽는 거죠. 그래서 따라하는 연습을 해서 발음이 어때졌다?
좋아졌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좋아졌다. 자, 물병을 넣으니까 가방이 어떻게 되세요? 그렇죠. 비어비니까 무거워져서 다시 꺼냈다. 한국 생활에 뭐 해서 하다니까 익숙해진 후에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초대해서 여행하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우지다가 이제 형용사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상태의 변화. 그래서 change of stat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 근처에 지하철역이 새로 생겨서 교통이 편리해졌다. 가구를 옮기고 안 쓰는 물건들을 버리니까 방이 넓어졌다. 매일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따라하는 연습을 해서 발음이 좋아졌다. 물병을 넣으니까 가방이 무거워져서 다시 꺼냈다. 한국 생활에 익숙해진 후에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초대해서 여행하고 싶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세 번째 문제는 잠깐만. 자, 그림을 보고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이제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운동하고 있네요. 그죠? 요즘 운동하세요? 건강이 좋아 보여요. 이렇게 하니까 네, 늘 피곤했는데 요즘 운동을 해서 건강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했어요. 동네에 아파트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네, 아파트가 생겨서 동네가 좀 어때졌어요? 많이? 그렇죠. 좀 어떤 것 같아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하니까 복잡해졌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저는 발표할 때 뭘 해서? 긴장을 해서 얼굴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빨개져요. 저도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겨울이 돼서 낮이 많이 어때졌어요? 4시 반인데 이제 해가 이렇게 어, 좀 내려가는 거죠. 선셋이네요. 그래서 좀 겨울이 돼서 낮이 많이 뭐해졌어요. 그죠? 쏙쏙 짧아졌어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맞아요. 낮이 짧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사했는데 어떠세요? 집에서 회사에서 집까지 몇 분? 10분밖에 안 걸리네요. 이사하기 전에는 회사가 멀었는데 이제 멀어져서 좋아요. 그렇죠. 멀다 반대말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멀었는데 뭐해져서 그렇죠. 가까워져서 좋아요. 좋은 문장들이에요. 동네 아파트가 생겼네요. 네, 아파트가 생겨서 동네가 복잡해졌어요. 저 발표할 때 긴장을 해서 얼굴이 빨개져요. 저도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긴장하다. 우리 시험 칠 때 우리가 가슴이 두근두근 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조이고 정신을 바짝 차리다. 긴장하다. 그래서 긴장하다. 그래서 nervous. 그래서 겨울이 돼서 낮이 많이 짧아졌어요. 맞아요. 낮이 짧으니까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사하셨는데 어떠세요? 이사하기 전에는 회사가 멀었는데 이제 가까워져서 좋아요. 그래요? 는 대신해 볼게요. 는 대신에 동사하고 형용사에다가 아까는 우리가 음, 어, 아우지다 이거는 뭐였어요? 형용사였죠. 근데 는 대신에는 앞선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리워드나 대체 그래서 substitution을 이제 하는 거 리워드는 substitute 할 때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뭐 대신에. 자, 일요일도 출근해요? 네, 일요일에 일하는 대신에 월요일에는 쉬어요. 이렇게 해서 어떤 앞선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대체를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한번 이거 활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거는 는 대신에는 뭐일 때 있어요? 동사일 때가 있고 동사일 때 하는 거 다르고요.
그 다음에 또 형용사 할 때도 달라요. 형용사는 받침이 있을 때하고 받침이 없을 때하고 리얼 받침일 때가 다르죠. 그래서 동사 받침일 때는 동사일 때는 받침이 있든지 없든지 다는 대신에 먹다 동사죠. 그래서 먹는 대신에 있어요. 발음할 때는 먹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일하다, 자, 일하는 대신에 만들다, 그래서 이 리얼이 없어져요. 그리고는 만드는 대신에 이렇게 합니다. 동사일 때. 그리고 은 대신에는요, 이제 형용사 받침 있을 때 많다 받침 있죠. 그래서 많은 대신에 작다 작은 대신에 덥다 더운 대신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받침이 없을 때 싸다 싼 대신에 바쁘다 바쁜 대신에 그리고 리얼 받침일 때는 리얼 탈락하고 어떻게 해요? 힘든 대신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했던 것이 여기서 웃다, 웃는 대신에 주다, 주는 대신에 걷다, 걷는 대신에 덜렁거리다, 덜렁거리는 대신에 그리고 이 거리다, 덜렁거리다 이게 왜 형용사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거리다라를 붙여가지고 이 소리가 나는, 소리 나는 그런 동사에다가 덜렁, 딸랑 이런 데다가 그리다를 붙여가지고 뭐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동사처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소리 나는 거, 아침 모양이라든지, 뭐, 야옹거리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덜렁덜렁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 거리는이라는 게 붙어가지고, 거리다가 붙어가지고, 는이 되는 거야. 청소하다, 자, 하다니까 청소, 아침 없으니까 하는 대신에, 그 다음에 살다, 동사니까, 그죠? 동사니까 는 대신에 다 되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다 동사예요. 살다는 리얼 탈락하고 어떻게 사는 대신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여기는 보니까 일단은 이제 형용사죠. 그래서 친절하다 어떻게 받침 없으니까 친절한 대신에 다르다 이제 여기서 받침 없으니까 다른 대신에 많다 받침이 있으니까 은 대신에 그죠? 받침이 없으니까 이렇게 되고 그래서 소극적이다는 이다가 붙어가지고 소극적인 대신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극적이다. 소극적인 대신에 길다. 자, 리얼 탈락하고 미음 붙여서 긴 대신에 이렇게. 아름답다. 비읍이 어떻게 바뀌어요? 비읍이 이제 그죠? 우로 바뀐 다음에 아름다운 대신에 이렇게 사용합니다. 많이 어려워요, 이거는 대신에는. 왜냐하면 세 가지가 있으니까요. 동사하고 형용사인데, 동사할 때는 는을 받침이 있든지 없든지 다 는을 붙이고, 형용사할 때는 받침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은 해야 돼. 받침이 없으면 니은만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보기와 같이 문장을 완성하세요. 나는 일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대신에 뭐가 없다? 실수가 없다. 어떤 성격이요? 그렇죠. 꼼꼼한 성격이에요. 꼼꼼한 성격. 자, 이 가게의 과일과 채소는 어때서? 비싼 대신에 그죠? 비싼 대신에 싱싱하다. 그렇죠. 여러분 비싸면 너무 싱싱할 때 비싸죠. 싸면은 좀 싱싱하지 않았어요. 그죠? 싱싱하지 않을 때 싸고. 그 회사는 월급이 어떤 대신에 적은 대신에 휴가가 많은 편이다. 그렇죠. 버스를 타고 가면 한 번에 뭐 하는 대신에 가는 대신에 지하철보다 시간이 더 걸린다. 그렇죠. 한 번에 가긴 하는데 지하철은 계속 환승을 하죠. 그래서 이 바꾸다, 가다가 바꾸어서 타는 것을 이제 뭐라고 해요? 환승이라고 하죠. 환승하다. 그래서 지하철은 좀 환승을 이렇게 하게 되고 하니까 빨리 가는데 버스는 가면 한 번 타고 가는 대신에 한 번에 가는 대신에 이제 너무 이렇게 돌아서 가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살다는 동사적이죠.
그래서 리얼 탈락하고 4는 대신에 매일 영상통화를 한다.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대신에 매일 영상통화를 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3번 문제 대화 보겠습니다. 보기와 같이 대화를 완성하세요. 친한 친구 생일인데 바빠서 못 만날 것 같아요. 친한 친구 생일인데 바빠서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럼 뭐 하는 대신에 못 만나는 대신에 선물을 보내는 건 어때요? 이렇게 좋은 생각이에요. 못 만나는 대신에 선물을 보내는 건 어때요? 집 근처에 산이 있어서 공기가 깨끗하지요. 네, 그런데 공기가 어떤 대신에 깨끗한 대신에 뭐가 벌레가 많아요. 자, 학교에 다니면서 밤에 아르바이트 하기 힘들지요. 네, 그래도 뭐 대신에 그렇죠. 힘든 대신에 학비를 벌 수 있어서 좋아요. 아, 그래요?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은 참 적극적인 것 같아요. 적극적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뭐 대신에 적극적인 대신에 뭐해서 좀 덜렁거려서 가끔 실수를 해요. 그래서 성격이 덜렁거리는 성격이어서 실수를 해요.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엄마 아빠를 많이 도와주지요. 많이 뭐 하는 대신에 도와주는 대신에 용돈도 더 요구해요. 아, 그래요. 도와주기는 많이 도와주는데 이렇게 용돈잖아요. 용돈. 용돈이 뭐예요? 용돈? 리워드로 이렇게 받는 돈이죠. 그래서 그 영어로는 용돈을 이렇게 allowance라고 이렇게 하네요. 그죠? allowance. 음, 그래서 용돈. 우리 무슨 일을 하면 아 잘했다 하면서 용돈을 이렇게 주잖아요. 큰 돈 아니고 작은 이렇게 용돈들을 주죠. 여러분은 아이들 일주일에 용돈 얼마씩 주세요? 저는 우리 큰 딸은 일주일에 용돈 만 원씩 이렇게 주는데 사실 이렇게 용돈을 주면 우리 아이들이 또 잘 절약해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집 근처에 산이 있어서 공기가 깨끗하지요. 네, 그런데 공기가 깨끗한 대신에 벌레가 많아요. 학교에 다니면서 밤에 아르바이트 하기 힘들지요. 네, 그래도 힘든 대신에 학비를 벌 수 있어서 좋아요. 이번에 들어온 신입사원은 참 적극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적극적인 대신에 좀 덜렁거려서 가끔 실수를 해요.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엄마 아빠를 많이 도와주지요. 예, 많이 도와주는 대신에 용돈도 더 요구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요구하다. 그죠? 그래서 요구하다. 이렇게 해서 request라고 하죠. 요구하다. 자, 이번에는 말하기 한번 들으면서 써보도록 할까요? 네. 자, 듣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라우멘 씨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성격이 좀 느긋한 것 같아요. 느긋하다 반대? 그렇죠. 급하다. 자, 라우멘 씨요? 맞아요. 그런데 뭐 대신에? 그죠? 느긋한 대신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극적인 성격을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성격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다는 말이에요. 어렵다. 그죠? 어렵지만 자,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좀 어떤 보면 자상한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저는 좀 뭐 해서? 그렇죠. 무뚝뚝해서 이렇게 되겠죠. 안젤라 씨는 무뚝뚝한 대신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합니다. 한번 들으면서 써봅시다. 잠깐만요. 소리 조금 키울게요. 음, 소리 좀 크게 하고 합시다. 이과 성격 말하기 1. 다음 대화를 듣고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리고 말해보세요. 1. 라흐만 씨가 일하는 모습을 보면 성격이 좀 느긋한 것 같아요. 라흐만 씨요? 맞아요.
그런데 느긋한 대신에 꼼꼼해서 실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느긋한 대신에 꼼꼼해서 실수가 없어야죠. 한번 써보세요. 느긋한 대신에 꼼꼼해서. 느긋한 대신에 꼼꼼해서 써보세요. 썼어요? 네, 확인해 보세요. 자, 느긋한 대신에 꼼꼼해서 실수가 없어요. 네, 소극적인 성격 한번 들으면서 또 써봅시다. 2. 소극적인 성격을 바꾸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성격을 바꾸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달라질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요? 그렇죠. 노력하면 달라질 거예요. 써보세요. 노력하면 달라질 거예요. 노력하면 달라질 거예요. 확인해 봅시다. 노력하면 달라질 거예요. 자, 그래요. 자, 저는 좀 뭐한 편이라서 무뚝뚝한, 자, 한번 들어봅시다. 3. 저는 좀 무뚝뚝한 편이어서 자상한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안젤라 씨는 무뚝뚝한 대신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그렇죠? 저는 좀 무뚝뚝한 편이어서, 그죠? 무뚝뚝한 편이어서 자상한 사람을 보면 부러워요. 안젤라 씨는 무뚝뚝한 대신에 다른 사람들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줘서 고마워요. 그랬죠? 자, 그럼 한번 또 듣기 한번 봅시다.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링시 친구의 성격이 아닌 거. 이링시 친구 성격이 아닌 거예요. 성격이 아닌 거. 이른시 친구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내성적이다 반대? 외향적이다. 자, 다정하다 반대? 어떻다? 무뚝뚝하다. 자, 꼼꼼하다 반대? 어떻게? 덜렁거리다. 그래서 이 어떤 반대되는 이야기 있잖아요. 어포짓. 그래서 그 어포지트를 이렇게 잘 이제 알아야 돼요. 이렇게 단어들을. 자,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면세점에서 텍스프리 있죠. 그래서 면세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이링 씨의 친구는 한국에서 취직하려고 한다. 이링 씨의 친구는 한국 백화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한번 들어보세요. 면세점에서 일할 사람을 이제 구하는지요? 그러면 이링 씨 성격이 어떤지요? 이링 씨 친구는 한국에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지요? 이링 씨 친구는 한국의 백화점에서 일한 경험, 익스피리언스가 있는지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듣기 2. 다음 대화를 듣고 물음에 답하세요. 이링 씨, 같이 일할 사람을 급하게 구해야 되는데 누구 추천해 줄 사람 있어요? 얼마 전에 취직하려고 한국에 온 고향 친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링 씨 친구면 믿을 수 있지요. 외향적이고 다정해서 손님들을 잘 대할 거예요. 고향에서는 백화점에서 일했고요. 백화점에서 일했으면 우리 면세점에서도 잘하겠네요. 네, 덜렁거리지 않고 꼼꼼한 성격이어서 실수 없이 일을 잘할 거예요. 어때요? 그렇죠. 이르 씨 친구의 성격이 아닌 것은 뭐예요? 다정하고 꼼꼼하고 또 어때요? 외향적이죠. 내성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반대. 그리고 이제 면세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죠. 지금 이링 씨가 면세점에서 일하고 있고 이 면세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고 있죠. 자, 이링 씨 친구는 한국에서 취직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링 씨 친구는 한국의 백화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게 아니고 어디 백화점에서?
그렇죠. 고향에, 그죠? 고향의 백화점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볼까요? 이링 씨, 같이 일할 사람을 급하게 구하고 있는데, 추천해 줄 사람 있어요? 이게 팀장님이 이링 씨한테 같이 일할 사람을 어떻게 급하게 지금, 갑자기 이제, 그만뒀나 봐요, 직원이. 그래서 급하게 구해야 돼요. 추천해 줄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취직하려고 한국에 온 어떤 친구? 고향 친구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링 씨 친구면 믿을 수 있지요. 아, 이링 씨가 일을 정말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당신 친구면 난 다 믿을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 트러스트 할 수 있다고 한 거죠. 그래서 이링 씨가 친구 성격을 이야기해요. 외향적이고 다정해서 손님들을 잘 대할 거예요. 고향에서는 백화점에서 일했고요. 아, 그래요? 고향에서 백화점에서 일했군요. 백화점에서 일했으면 우리 면세점에서도 잘하겠네요. 지금 어디 사람을 구해요? 같이 일할 사람? 어디서? 그렇죠. 면세점 텍스프리. 면세점에서 같이 일할 사람을 급하게 구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면세점에서도 잘하겠네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면세점에서 일을 하는구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 덜렁거리지 않고 어떤 성격이에요? 꼼꼼한 성격이어서 실수 없이 일을 잘할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는 거고요. 한국에서 이제 취직하려고 한국에 왔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외향적이고 다정하고요. 꼼꼼한 성격이에요. 그래서 외향적이고 다정하고 꼼꼼한 성격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한국 백화점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게 아니라 고향 백화점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요. 자, 알 수 있죠? 자, 이번에는 읽기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글을 읽고 읽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 하세요. 나는 외향적인 성격일까요? 자기 감정을 이야기를 잘 하는 그런 외향적인 그런 성격일까요? 나는 내성적인 성격일까요? 자, 내성적인 사람은 어떤 성격이에요? 속마음을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평소 생각을 깊게, 그죠? 그래서 깊게 하는 성격이다. 이렇게 깊게 하는 편이다. 모르는 사람과 있을 때는 조용해진다. 아, 모르는 사람하고 있으면, 아는 사람하고 있으면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과 있을 때는 조용해진다고. 내성적인 성격이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 하려고, 먼저 해결하려고 한다. 이게 내성적인 성격이야. 네, 외향적인 성격은 어떤 성격이냐면 사람들과 대화할 때 먼저 말을 거는 편이다. 먼저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먼저 이렇게 말을 거는 편이다. 모임에서 여러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 이게 보는 거 있죠? 보는 것을 시선이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보나, 잘 좀, 아이 컨텍스트, 그죠? 그래서 아이 컨택을 이렇게 하는 것들에 이제 관심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스트렝스를 하지 않, 부담 느끼지 않아. 아, 부담스럽다. 저 사람 자꾸 나를 보니까 부담스럽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시선과 관심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뭐 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외향적인 사람. 다른 사람이, 아, 저 사람은 나를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별로 없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그죠?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 외향적인 사람. 내성적인 성격은 모르는 사람들과 있을 때 말을 안 하는 편이다. 그죠? 말을 잘 안 하는 편이고요. 맞죠? 외향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먼저 말을 거는 편이고요. 다른 사람하고 이제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내성적인 사람은 조용한 성격이죠. 문제가 있으면 도움을 요청해서 해결하려는 사람은 내성적인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은 내성적인 성격이 아니라 어떤 성격이요? 외향적인 성격이죠. 자기 혼자서 해결하려고 꿍꿍거리면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잖아요. 외향적인 성격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을 불편해한다.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 거죠. 불편해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보든지 말든지 별로 시선과 관심에 불편을 느끼지를 않죠. 그래서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는 성격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 퍼스널리티를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자주 장점은 어떤 점? 좋은 점. 장점은 이제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죠. 좋은 점. 좋은 점. 그다음에 단점. 그죠? 안 좋은 점, 나쁜 점. 나쁜 점이라고 하죠. 그래서 좋은 점과 나쁜 점, 장점과 단점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성격을 이야기할 때. 그래서 예를 들면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한다. 겉으로 표현을 잘 안 하는 거, 속마음을 이야기하지 않는 어떤 성격? 그렇죠. 내성적인 성격이죠. 내성적인 성격을 속마음을 잘 이야기를 못하는 내성적인 성격을 단점, 안 좋은 점으로 볼 수 있지만 반면에 이렇게 신중하고 좀 신중하다 뭐예요? 그렇죠. 생각을 아주 깊이 하는 거죠. 그래서 신중하고 코이티어스 그래서 말을 가볍게 옮기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이 내성적인 사람은 말을 가볍게 안 해요. 절대 뭐 자기 기분대로 말을 하지 않죠. 그래서 말을 가볍게 옮기지 않는 모습을 이제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내성적인 성격을 표현을 잘 안 한다고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커이어스하고 그죠? 그러니까 신중하고 거티어스하고 신중하고 그다음에 말을 가볍게 옮기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말을 가볍게 옮기지 않는 걸 뭐라고 하냐면 과묵하다라고 이렇게 해요. 과묵하다. 과묵하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입이 무겁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입이 무겁다. 저 사람은 함부로 말을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에게 이러쿵저러쿵 이런 말을 옮기지를 가볍게 옮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한테 금방 옮기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하는 거. 이제 이렇지는 않아요. 내성적인 사람은 굉장히 좀 신뢰가 가죠. 내성적인 사람은 신뢰가 가다. 그죠? 그래서 모습을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현을 안 하는 걸 단점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신중하고 말을 가볍게 옮기지 않는 모습을 장점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또 소심한 성격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무슨 심이 있어요? 배려심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 배려심이 아주 생각을 해주는 그죠? 그래서 considerate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주는 마음, 이해해주는 마음, 이걸 배려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understand를 해주는 마음. 그래서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기도 해요. 그래서 소심한 성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이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배려심이 많은 성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격이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만 있는 게 아니고 장점이 있기도 하고 단점도 있기도 한 거죠. 성격은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우 너는 소극적인 성격이 문제야. 너 소극적인 성격이 문제야. 이렇게 너는 좀 소심한 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고민을 한 이제 아주 think seriously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모든 게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다 이런 말이죠.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소심한 성격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좋은 성격이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죠. 그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단점이지만 또 뭐도 있어요? 이해심도 있고 다른 사람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내 성격의 문제점을 말해주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된다. 다른 사람은 내 성격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들은 없어요. 자, 성격은 뭐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뭐도 되고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 지금 이 내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성격은 생각에 따라서 좋은 점이 될 수도 있고 안 좋은 점이 될 수도 있다. 다 좋고 다 안 좋은 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쓰기 볼게요. 여러분 성격 어떻습니까? 자신의 성격에 대해 메모해 보세요. 생각이란 느낌을 저는 잘 표현하는 외향적인 성격이에요. 스스로 앞서서, 앞으로 나서서 일을 열심히 하는 적극적인 성격이고요.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직설적인 성격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직설적인 성격은 좀 좀 오해를 많이 하게 되죠. 그죠? 오해를 많이 바로 그냥 말을 하니까. 이제 단점은 성격이 급해서 기다리는 일이 힘들어요. 급하니까 기다리는 일이 힘들고 또 덜렁거려서 뭐 할 때도 있어요?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성격이야? 까다로운 성격이다. 이게 성격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메모를 해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걸 쓰면 되고요. 이번에는 여러분 성격은 어때요? 성격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과 마음에 안 드는 부분, 마음에 드는 부분과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자, 마음에 안 드는 성격을 바꾸려고 노력해 본 것이 있어요? 또는 어떤 노력을 할 거예요? 그래서 노력을 해봤다면 해본 것에 대해서 쓰고 노력을 할 거면 할 거에 대해서 쓰면 돼요. 그래서 다음은 바꾸고 싶은 나의 성격에 대한 글입니다. 메모를 참고하여 글을 완성하세요. 바꾸고 싶은 나의 성격은 내성적이다. 아, 반대는 뭐예요? 그렇죠. 외향적이다. 자, 소극적이다. 반대는 뭐예요? 그렇죠. 적극적이다. 자, 그래서 외향적인 인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성격을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어요. 이렇게 왜 바꾸고 싶어요? 바꾸고 싶은 이유.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요. 내성적인 성격은 소극적인 성격은 새로운 사람들을 사귀기 어려워요. 아, 그렇죠. 항상 어떤 것처럼 자신감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떤 컨피던스가 없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신감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렇죠? 보이는 것이 싫다. 앞으로 해야 하는 노력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모임에 자주 참석한다. 그래서 이런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을 바꾸기 위해서 이 성격을 어떻게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모임에 자주 참석하는 거. 그게 이제 자기 노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이제 글을 쓴 거 봅시다. 나는 평소에 내 생각과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는 어떤 성격이다? 내성적인 성격이다. 내성적인 성격이 뭐예요? 자기 생각이나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는 걸 내성적인 성격이다. 반대는 내성적인 성격의 반대는 외향적인 성격이다. 자, 그것도 소극적이어서 내성적이니까 또 소극적이죠. 이제 소극적인 반대는 그렇죠. 적극적인. 자, 소극적이어서 주로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소극적인 사람은 어때요? 스스로 나서는 것보다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더 편하다.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은 스스로 나서고 또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좋아하죠. 누가 시키는 일을 안 좋아하죠. 적극적인 사람. 소극적인 사람은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편하다.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요즘은 이런 성격을 어떤 성격? 내성적이면서 소극적인 성격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그렇죠. 자,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다. 오랫동안 사귄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가끔 어울리기 힘들고 안 좋은 점, 그죠? 이거 소극적이고 또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성격을 이제 바꾸고 싶다. 뭐 어떤 성격으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다. 그래서 왜? 바꾸는 이유는 오랫동안 사귄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가끔 어울리기 힘들고 새로운 곳에서 뭐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곳에서 사람을 사귀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죠?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더 힘든 것 같다. 특히 뭐뭐 하는 것이 싫다. 그렇죠? 항상 자신감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싫다. 앞으로 어떻게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모임에 자주 참석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그래서 가서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린다, 그죠? 그래서 어울리는 노력을 이제 어울리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난 평소에 내 생각이나 의견을 잘 표현하지 않는 어떤 성격이다? 내성적인 성격이다. 그리고 또 주로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 나서는 것보다 누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편한 것은 어떤 성격이다? 소극적인 성격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요즘은 이런 성격을 어떻게 바꾸고 싶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성격으로 바꾸고 싶다. 어떤 성격을 바꾸고 싶다. 자, 왜? 오랫동안 사귄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가끔 어울리기 힘들고 새로운 곳에서 사람을 사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싶은데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더 힘든 것 같다. 특히 항상 자신감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싫다. 그래서 어떻게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모임에 자주 참석해서 사람들과 어울리려는 노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때요? 그쵸? 이제 쓰기, 한번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한밤중에 누가 온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문화정보, 우리 굿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문화정보 그 전에 3단계 이거 성격과 직업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 전에 한 번 나온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성격과 직업이요. 그래서 퍼스널리티하고 저에 대한 이야기. 1959년 심리학자 존 홀랜드 박사가 고안한 리아섹이라는 이런 심리 검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심리학자 사이콜로지스트가 만든 디자인한 그런 이제 심리 검사예요. 그래서 심리 검사여서 보면은 요게 이제 리얼리스틱이 현실형이고요. 그다음에 연구형이요. 인베스티게이티브 있잖아요. 연구형. 그다음에 아티스틱하고 예술형이고요. 소셜형이 이제 사회형이 있고 기업가 엔터프라이징 그 기업가형이 있고 그다음에 관습형이 있어요. 그래서 컨벤셔널한 이 관습형이 있는데 이런 거 줄여갖고 앞 글자만 가지고 R, I, A, S, E, C 이렇게 요걸 가지고 리아셋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현실형인 사람이 여러분이 이제 성격을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현실형인 사람이 있고 탐구형인 사람이 있고 예술형인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형인 사람이 있고 진취형인 사람, 관습형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에 따라서 직업을 잘 이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을 잘 알면 뭐에 도움이 된다고요? 그렇죠. 직업을 선택할 때 이렇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크넷에서 한국의 그 노동자들, 근로자들을 하는 그런 워크넷에서 사람을 고용하고 그다음에 또 사람을 구하고 또 직장을 구하고 이렇게 이제 워크넷이거든요. 그래서 워크넷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성격 검사를 통해 자기에게 맞는 직업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에 따르면 사람의 성격은 현실형이 있고 탐구형이 있고 예술형이 있고 사회형이 있고 진취형이 있고 관섭형 6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형은 어떤 성격이냐면 분명하고 그래서 분명하다 이러면 아주 클리어하다 그죠? 분명하고 그다음에 질서 있다 이렇게 질서 있는 것을 이제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형의 사람들은 현실적이고 또 신중하고 또 플랭클리 솔직하지만 또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고집이 센 편이에요. 어떤 편이? 현실형이요. 현실형이 분명하고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이고 신중하고 솔직하지만 고집이 센 편인 게 R형이에요. 이 사람은 어떤 직업과 어울리냐면 기술자, 엔지니어, 농부, 파머, 그다음에 군인, 이제 군인이 뭐예요? 군인 우리가 뭘 군인이라고 그래요? 그죠? 솔더 군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군인, 그 다음에 경찰, 폴리스만, 그 다음에 운동선수들 있죠. 그래서 이런, 아슬레이트한 그런, 한 사람들 있죠. 운동선수. 운동하는 사람, 야구선수, 축구선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형에 이제 맞다? 어, 이 R형, 현실형에 맞다는 거죠. 이제 두 번째 탐구형, I형은요, 이 관찰하는 거. 그래서 observational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지적인 그런 활동들, 뭐야. 근데 이 탐구형의 사람들, 이 I형의 사람들은, 분석적이고, 분석적이다 하면은 어떻게 말을 해요? 분석적이다? 그래서 어널리틱할 아주 애널리틱한 그런 모양 그다음에 독립적이고 인디펜던스하고 그리고 내성적인 편이에요. 내성적인 성격인 사람들이 인트로버티드 그래서 그 내성적인 사람이 무슨 형? 이 탐구형을 이제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직업이 어울리냐면은 스칼라 같은 거 학자 그다음에 또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분석가 등 같은 직업이 어울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격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형은 뭐 기술자나 농부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운동선수 같은 직업과 어울리고, 그다음에 I형은 탐구형은 학자라든지 분석가 같은 직업과 어울리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해서 A형이라든지 아티스트, 소셜형, 사회형, 그다음에 진취형, 관습형 이런 것들도 각각 성격 특징에 따라서 그에 맞는 직업군들이 이제 우리가 워크넷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성격이 어떤 형인지 R형인지 I형인지 A형인지 S형인지 E형인지 C형인지 가지고 이제 자신의 성격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성격인지를 알아보고 워크넷에서 이런 어떤 성격 유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참고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사람의 성격을 나누는 6가지 유형은 아까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뭐예요? 현실형, 탐구형, 예술형, 사회형, 진취형, 관섭형이다. 이렇게 있었죠. 그리고 현실형과 탐구형의 성격의 특징은 현실형은 분명하고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고 현실적이고 신중하며 솔직하지만 고집이 센 편이에요. 그리고 탐구형은 관찰과 지적인 활동을 좋아하고요. 그다음 분석적이고 독립적이지만 내성적인 편이야. 이게 현실형과 탐구형의 성격적 특징이죠. 여러분 주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어떤 직업을 추천해 주고 싶습니까? 이제 여러분 저는 분명하고 질서 있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에게 기술자 직업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이과 성격에 맞는 익힘 책을 풀어보았습니다. 3단계가 굉장히 그 단어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단어들을 저 같으면 저라면은 단어들을 한 100번씩 200번씩 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외우고 또 활용을 해 보면서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이죠. 그래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고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 이것을 이제 원고지에다가 한번 쓰고 여러분도 한번 자기 걸로 바꿔 나는 어떤 성격이고 또 그다음에 이런 성격으로 바꾸고 싶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연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2단계 익힘책 풀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급 3단계 2과 익힘 문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3과하고 4과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들겠지만 자, 여러분 항상 이렇게 이 공부를 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배웠던 이런 점점 이렇게 좋아지는 이런 한국어 공부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성격도 좀 활발해지고 그리고 또 적극적인 그런 성격들로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